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입니다. 월리스 와틀스 지음, 이상미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이 절실한 사람들, 부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원리를 17가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겨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1장.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에 온 관심을 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2장.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합니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야만 생깁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특정한 방식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원인이 같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됩니다. 3장. 부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로 막아 부자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정한 분야의 일에 참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다른 길은 열려 있기 마련입니다. 4장. 부자가 되는 제1원칙이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가난은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장. 세상 모든 것이 당신 편입니다. 가난이 신의 뜻이라거나 가난해야 신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낡은 생각은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도 있는 지적 존재는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여서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확장할 방법을 찾습니다. 생명은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성장하고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6장. 불을 끌어당기는 법이 있습니다. 책상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책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자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일단 생각을 형성하면 절대 의심하지 말고 책상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착한다는 확신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책상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절대 지성의 힘이 자신에게 책상을 보내줄 것입니다. 7장. 감사의 법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늘 최고의 것을 생각하므로 최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과 성격을 갖추며 최고로 좋은 것을 받습니다. 믿음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감사하면 그 반작용으로 믿음이 생겨나며 감사의 물결이 계속 흘러넘쳐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습관을 들여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8장. 원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실제로 주위에 항상 있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미 소유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실제 그것을 내 소유물로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도 똑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 그림이 명확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깊이 생각한 다음 그것들이 실제로 자신의 소유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9장.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을 붙들어 주는 데에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생각, 마음을 우주에 투영해서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 마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마음속 그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과 의지가 한결같고 확고할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장. 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난했던 이야기나 힘들게 살았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의 흐름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11장. 부자가 되려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맞는 일을 찾고 적합한 환경이 될 때까지 행동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위한 최선의 행동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닥치더라도 자신에게는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가 있으면 현재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의 행동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12장. 또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제약과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고 과로하거나 맹목적으로 일에 덤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행동은 모두 실패이며 평생을 비효율적으로 행동하며 보낸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걷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비효율적이라면 일을 많이 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집니다. 반면에 모든 효율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성공이며 항상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13장. 좋은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면 가장 쉽게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과
능력에 앞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가장 만족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14장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모든 자연에 내재한 우주의 근본 성향입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음으로써 이 확고한 믿음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영감을 주고 모든 행동에 배어 나온다면 성장한다는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장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고 그들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5장 발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고한 믿음과 목표로 인해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재빨리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 안에서 일하는 초월적 힘이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하게 해줄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회가 왔고 거기에 끌린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더 좋은 기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6장 주의사항과 결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긴급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그 계획이 지금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늘 일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내일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저 멀리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막상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장애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설령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거나 우회할 다른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겹치더라도 과학적 방식을 정확히 따르며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 당신과 관련된 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를 암시하는 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거나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당신은 좋은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17장 부자가 되는 과학의 핵심 우리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명확하고 분명한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며 모든 소망을 갖도록 허락해 준 신에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미지를 자주 사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이미지를 무형의 근원 물질에 각인해서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통찰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신수정 지음 알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SNS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쓴 글 중에서 555개의 글을 모은 책으로 짧고 긴 글을 통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통찰, 배움, 행동, 성공, 리딩, 행복 이 6개의 주제 속에 담긴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해 생각과 관점을 바꿔 보다 품격 있는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해야 해, 뭐뭐여야 해 라는 말을 자주 쓸수록 우울증이 크고 건강한 그룹보다 갈등이 높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으나 세상에 머스트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동전을 던지라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니, 운에 맡기라는 말 아닌가? 고민하는 일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친과 헤어질까 말까?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헤어진다, 뒷면이 나오면 안 헤어진다로 정해봅니다. 회사를 갈까? 공부를 할까? 책을 쓸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래, 역시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면 됩니다. 만일 확인했는데, 아니야, 이것으로 결정하자 보다는 최소한 3세판은 해봐야지 라고 스스로 말하게 된다면 그걸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결을 아셨다면 이제 골치 아픈 선택이 생기면 동전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말대로 돈 되는 산업과 돈 안 되는 산업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직업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고생해도 많이 벌 수 있는 곳과 적게 버는 곳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사실 돈만 생각한다면 초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불안. 모건 하우절은 불안,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것이다. 불안,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불안, 독립심이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 중립적입니다.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결국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불안, 추구할 만한 것이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나다운 삶을 사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칭찬의 힘. 평생 가장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는 때가 아기 때라고 합니다. 부모는 아기가 웃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내뱉어도 뒤집기만 해도 신나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점점 이러한 인정이나 격려,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게 되니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증상은 1. 길게 말하고 2. 했던 말 또 하고 3. 왕년에 라는 말 많이 하고 4. 다른 사람 말 중간에 잘 끊고 5. 놀람과 기쁨의 표현을 잃고 늘 무표정하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서 가장 매력 있고 리더십 있는 학생과 꼴찌인 학생을 비밀 투표로 뽑은 후 꼴찌에게 너가 가장 매력 있고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뽑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했고 리더십을 보이기 시작해 이후 평가에선 정말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칭찬과 인정에 대한 심리 실험들을 보면 1. 그 사람의 역량을 넘어선 과도한 칭찬은 위험하다. 그가 그 기대를 이루기 어렵기에 오히려 좌절하고 거짓말할 수 있다. 2. 그가 감당할 한계 내에서의 칭찬이라면 좀 과장이라도 마음껏 해라.
그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오늘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가 참석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와 하며 박수를 치자고 합니다. 쑥스러웠지만 그렇게 하니 다들 이야기한 후에 행복해 했습니다. 감탄 한마디와 손뼉 몇 번으로 다들 즐거운데 삶에선 왜 이리 인색하고 심각해질까요? 와, 멋져. 아, 잘했어. 그렇구나. 괜찮은데. 고마워요. 최고야. 아름다워. 신나는데. 아, 너무너무. 이런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굳어져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마비가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연의 발견, 세렌디피티, 이노베이션의 친구 세렌디피티의 사전적 의미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 연구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탐구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성과입니다. 원래 목적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에 예기치 않은 행운이나 우연한 점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행운도 노력하고 시도하는 자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행운이 없다면 재능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재능 플러스 실력 플러스 행운이기에 특이한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방법을 배우고 죽도록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하니 실망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충고를 위한 충고. 충고의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지 말 것, 결점만 열거하지 말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 것, 오래 장황하게 말하지 말 것,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 것. 2가지 질문.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전제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가? 바꾸려 하지 마라. 부정적 감정일 때 억지로 긍정으로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뇌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집중할 다른 것을 찾고 딴 생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낙심 시 화이팅 하라는 조언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힘든 친구에게는 그냥 공감하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면 됩니다. 부정적 감정은 먹이를 줄수록 커지기 때문에요. 부정적 감정이 떠들어도 싸우거나 이기려 하지 말고 인정하되 무관심하고 먹이를 안 주면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돈과 가치.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력, 서비스 또는 물건의 가격은 그 가치로 결정됩니다. 자신이 회사에 있든 사업을 하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올리기 위해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에만 머물지 말고 자신의 시간만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어진 일만 하면 주어진 급여만을 받습니다. 타인처럼 일하면 타인만큼만 받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돈은
상관없어요 라는 태도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가 된 후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것들. 전자기기는 가장 민주적인 물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만장자라고 해서 특별한 스마트폰이나 특별한 텔레비전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억만장자들을 부러워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책이나 음악, 영화, 드라마 등도 상당히 민주적인 듯합니다. 억만장자라고 특별한 책, 음악, 영화, 드라마를 즐기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기본기를 잘 배우기. 모든 배움에는 기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자신의 것이 되면 이후 조합과 응용을 통해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반복과 연습이 요구되는 지루한 기간입니다.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은 가능한 한 돈을 들여 스스로를 구속해 배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충 독학으로 시간만 투자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본기를 꾸준히 쌓은 사람들을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조건 시간을 쓰기보다는 초기에는 전문가를 찾아서 차근히 배우는 것이 향후 훨씬 빠른 진보를 보인다는 것을 자주 실감합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본을 익히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이 막히면 이후 가르침을 받더라도 교정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 스스로 노력한 후 코치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할 때 가는 것이 더 나음을 이후 깨닫게 됩니다. 채우기보다 빼기. 미숙함은 지나침을 가져옵니다. 즉, 무언가 모자라다는 생각에 자꾸 불필요한 것을 더합니다. 부족하다 해서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을 빼려 해야 합니다. 어느 영역이든 진정한 고수는 힘을 뺄 줄 압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사정없이 공격하는 자는 고수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듯하지만 강약을 조절합니다. 물러설 줄도 압니다. 분을 토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겸손합니다. 새로운 경험의 중요성.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배움은 뇌를 활성화하며 강하게 합니다.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가끔은 낯선 곳을 여행하고 가보지 않았던 길로 출퇴근해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인간 두뇌는 자주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운동, 새로운 취미, 새로운 배움,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 나갈 때마다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통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흥미도 있지만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통찰력이 높아진다고 하니 귀찮더라도 따뜻한 방을 박차고 나가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욕이 없을수록 행동하기. 의욕이 생기지 않아 행동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으로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마음이 든다면 당장 작은 행동이라도 하라고 권고합니다. 의욕이 없고 귀찮다고 뒹굴고 있으면 더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없을수록 행동해야 합니다. 의욕이 행동을 가져오지만 행동이 의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멋진 삶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